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개인 재산 세계 1위 부자형 머스크와 세계 10위 저크버그가 옥타곤에서 맞붙는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그리고 코인 시장과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스크와 저크버그가 붙는다는 소식에 이미 대중들은 흥분의 도가니탕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체감이 잘 안 되시겠지만 지금 외국에선 난리가 났고요. 이미 수많은 짤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 둘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었죠. 일단 정치적 성향도 머스크는 오른쪽, 저크버그는 왼쪽이어서 안 그래도 티격태격 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UFC 옥타곤에서 한판 붙자는 사건이 벌어져서 여기에 대한 발단을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6월 21일자로 구 페이스북이죠. 현재 메타가 트위터의 대항마 스레드라는 앱을 출시할 거라고 예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 한 명이 트위터에서 스레드가 트위터의 라이벌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약간은 머스크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안 그래도 싫은 친구인데 조만간 지구가 저크버그 손가락에 지배당하겠네, 뭐 통제당하겠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두 번째 일반인이 저크버그 주짓수 잘한다는데 조심해라, 뭐 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좀 또 심기를 건드린 거죠. 머스크의 심기를. 그러니까 머스크가 발끈하면서 저크버그와 케이지 안에서 격투할 준비가 돼 있다,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케이지 매치나 준비됐다, 갑자기 싸우자 얘기를 하는 거죠. 급발진을 하니까 어떤 또 한 일반인이 내가 일론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트레이닝 좀 해야 된다, 주짓수 잘한다,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저크버그, 우리의 다혈질 저크버그가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어디서 붙을까? 좌표 보내라. 어디로 뛰어갈까? 한판 붙자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지 않고 라스베가스 옥타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합 격투기 UFC의 경기장이 있는 라스베가스 옥타곤에 올라가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뭐 농담 또 따먹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날이죠. 6월 22일자 이제 테크 매체인데요. 테크 미디어, 더 버지라는 미디어에서 이 대결은 진심이며 세부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메타한테 물어보니까 메타가 하는 말이 인스타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짠가? 약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면서 지금 막 흥분의 도가니탕에 다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기의 대결, 세계 1위 부자와 10위 부자의 부자형들 빅매치가 성사될까? 저도 좀 궁금한데요. 요 매체가 발표를 한 또 몇 시간 후에 머스크가 요런 트위터를 올리면서 나 전쟁 준비돼 있다, 한번 붙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성사될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사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관건은 누가 이길까죠. 그래서 일단 신체 조건 등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머스크는 51세 만 나이입니다. 저크버그는 39세 84년생이고요. 7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나이가 어리죠. 키는 한 188cm 정도 머스크가 되고요. 저크버그는 한 71cm, 17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분은 미국인 유태인이죠. 그리고 원래 여기 몸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몸무게는 이분이 90kg에 가까운 것 같고 이분은 한 70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자산이 나옵니다. 재산 245 빌리언 대 100 빌리언, 그러니까 한 330조, 300조 정도 되고 이분이 한 13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무술을 연마했나? 이분은 주짓수로 유명하죠. 뭐 캘리포니아 대회 나가서 우승도 했고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이분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가라데와 태권도와 주도와 세 가지를 연마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제가 생각한 전략은 일단 이분은 신체 조건은 밀리지만 체력은 훨씬 뛰어나잖아요. 이미 운동도 많이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체력전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 그리고 기술적으로 하겠죠. 안바라든지 어떤 기술로 단기간에 끝내려고 할 거고, 이분은 체력이 안 될 거잖아요. 신체 조건은 좋으나. 그래서 깔아뭉개는 뭐 물개인지 바다코끼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잡아놓고 깔아뭉개서 이긴다는 전략을 이분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이건 제가 생각을 한 거고요. 어찌됐든 한번 이런 대결이 성사되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기의 격투 이벤트가 성사 가능성은 있을까? 이미 이런 짤들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한 60에서 70%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엄청 높은 거죠. 그 이유는 이분들은 세계의 기업인들이잖아요. 기업인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야 될 판국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특히나 이상한 행동 잘하시는 이분이 이런 거 엄청 좋아할 텐데 이 이벤트를 벌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 어떤 형태로든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마케팅만 보더라도 수많은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겠죠. 뭐 SNS에 아까 보셨고 AI 유행이니까 AI 챗봇 지금 그 저크버그가 만들고 있거든요. 또 우주 여행, 뭐 테슬라 자동차, 도지코인 등등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광고비 플러스 중개료나 대전료 등등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가 걸린 이벤트가 될 거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거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하다가 뭐 흐지부지 된다면 제가 볼 땐 UFC의 데이나 화이트라는 대표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직접 나서서 매칭을 성사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과 아주 유사하진 않지만 UFC 선수였던 맥그리거와 이미 은퇴해버린 복싱 선수 메이웨더를 2017년쯤에 붙인 바 있죠. 역시나 SNS에서 설전이 오가다가 한 판부터 해가지고 복싱 룰로 2017년인가? 그때도 쩐의 전쟁, 쩐의 이벤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싸움의 원흉, 저크버그가 만든다는 트위터의 대항마는 무엇인가? 짧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92라는 코드명으로 올해 1월부터 계속 개발이 되다가 이제 스레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올 여름에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메타에서 나온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되는 텍스트 중심의 SNS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스레드라고 하지 않으면 트위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남들은 다 트위터로 알 겁니다. 그 정도로 텍스트 중심이고 동영상과 이미지보단 글자로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머스크가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 데다가 또 기분 나쁜 포인트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일단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뭐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뭐 광고도 안 받는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트위터를 떠난 유명 인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저크버그가 그 떠난 유명 인사들을 흡수하겠다. 내 거를 써달라. 이렇게 해서 많이 확보를 했다고 하는 데서 1차적으로 머스크가 기분이 나빴을 거고, 두 번째, 저크버그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트위터는 신뢰할 수 없는 플랫폼이었다는 말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기분이 나쁠 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트위터와 스레드의 목적은 채팅일까? 카카오톡일까? 아니죠. 이거는 돈이 되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 플랫폼을 쓰기 위해 유인하는 유인책인 거지. 결론은 코인은행, 주식은행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 거래와 코인 지갑으로 엄청 활용이 될 거다. 고 예전에 트위터를 이제 머스크가 인수했던 지금 뭐 1년도 넘은 것 같네요.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도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트위터가 주식과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겠다. 슈퍼앱 X라고 하는데요. 이게 구체화되고 있다.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기타 자산 등등을 사고팔고 여긴 지갑 얘기는 안 나오지만 지갑도 뭐 탑재를 할 거라 보고요. 후원도 정치인도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했죠. 나중에. 그래서 트위터를 디지털 은행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포부를 이제 여기저기서 이미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회사 가치를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320조 이상으로 확 끌어올리겠다. 우리는 금융 플랫폼이자 금융회사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또 저크버그가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 내가 원조잖아요. 2019년에 리브라를 만들면서 전 세계를 리브라 공화국, 페이스북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여러 정치적인 탄압, 청문회에서 아주 혼났잖아요. 이 벅이 달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려다가 이미 박살이 났는데, 그러니까 저크버그 입장에서 원래 하고 싶은 거 다시 하는 거죠. 페이스북 때 못했으니까. 그래서 요때 당시도 페이스북 샵을 연결해서 국경 넘는 결제에 도울 것,
이제 전 세계에 쓰이는 도토리, 그러니까 화폐 찍어내려다가 박살이 났으나 스레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트위터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 은행을 만들 거고 이제 디파이, 거래, 뭐 수수료, NFT, 게임, 메타버스 등을 이제 스레드 위에서 돌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기득권 세력들의 방해로 인해서 코인 가격이 많이 눌려 있지만 명확한 규제 이후에는 이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엄청날 거라 예상하고 이 두 명의 슈퍼스타들이 지금 선제적인 코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마치 테슬라가 이제 막 퍼지는 전기차 충전소의 표준을 선점하는 것처럼 말이죠. 더불어서 이들의 빅매치가 성사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